안녕하세요. 컬러리스트 허정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저는 디지털일까요? 아날로그일까요? 분명 허정이란 사람 자체는 아날로그지만 화면 속에 멈춰있는 저는 디지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디지털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어떨까요? 지금 액정에 비춰지는 자신을 디지털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면 현대의 영상은 아날로그 창작자가 만들고 디지털을 거쳐서 다시 아날로그 시청자에게 전달됩니다. 디지털 인터미디엇이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 아날로그 필름으로 촬영과 상영을 했던 시절에 디지털 작업이 중간 단계에 껴있어서 생긴 개념인데 벌써 10년 전부터 촬영과 후반 작업, 상영 모두 디지털로 이루어져서 작업 방식의 의미보다는 창작자와 감상자, 이 아날로그 존재를 위한 디지털 표현이란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즉, 디지털은 아날로그를 위해 존재합니다. 영상이 디지털로 표현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기술의 발전은 정말 눈부셨지만 지금도 현장에서 컬러 그레이딩에 대한 인식은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클라이언트들은 디지털에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고 얼마짜리 프로그램을 쓰는지 궁금해하고 컬러 그레이딩으로 수정 불가능한 많은 부분들을 고쳐주길 원합니다. 예전에 컬러리스트들끼리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작품을 하기 위해선 색을 잘 만지기보다 입을 잘 털어야 한다는 말. 같은 그림이라도 클라이언트들을 어떻게 설득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이상해 보일 수도 좋아 보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립 서비스를 해가면서 호감을 얻는 방식이 전 싫었습니다. 무슨 미용실 같았죠. 그래서 전 지금까지도 작업할 때 그림에 대한 얘기 외엔 잡소리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애매한 컷을 만질 때 클라이언트에게 딴 말을 걸어서 얼렁뚱땅 넘어가기보다 그냥 제 그림에 집중해 주길 바랬죠. 그러기 위해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추상적인 느낌을 구체화시켜야 했고 색 자체에 대한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불확실했던 많은 것들이 뚜렷해졌고 모든 건 디지털의 표현보다 인간이 색을 인지하는 현상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디지털 컬러리스트는 색 자체에 대한 공부가 필요 없고 프로그램만 잘 만지면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그분들께 드린 영상입니다. 국내 영상 작업에선 디지털 컬러리스트가 프리 단계에 참여한다거나 미술 감독님이 컬러 그레이딩 작업에서 자신의 원래 의도를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파트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건데요. 영상을 제작하면서 항상 염두해 주셔야 할 건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미술, 조명, 촬영, 컬러 그레이딩 이 네 파트는 따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모든 장면은 프로덕션 디자이너가 시나리오를 보고 의도한 미술부터 이를 돋보이게 하는 조명과 어떤 걸 보여주고 안 보여줄지를 고르는 촬영, 그리고 앞에 모든 파트들의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하는 컬러 그레이딩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개념을 가족오락관에 나왔던 게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못 받아들이면 그 의도가 점점 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 흐름에는 처음부터 배색에 대한 의도가 담겨 있어야 하고 모든 파트가 그 뜻을 공유하고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파트가 배색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지식이 있다면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의도를 읽을 수 있어서 처음의 이미지가 끝까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색을 분배하고 배치하는 배색 기법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알고 있어야 할 기본 용어들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들을 모르시면 각 배색 기법의 이름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톤에 대한 개념인데요. 톤이란 감정과 분위기, 사운드, 색채 등에서 무겁거나 가벼운, 세거나 약한,
높거나 낮은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색채에서의 톤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볼 건데요. 이 톤은 원색과 회색의 조합 정도를 말합니다. 블랙과 화이트를 섞은 이 회색은 밝은, 어두운이라는 형용사로 표현될 수 있는데, 회색은 색상이 섞이지 않은 중립색이라 휴의 변화는 없지만 원색의 어두운 회색을 섞는다면 밝기가 떨어지게 될 테고, 밝은 회색을 섞는다면 밝기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회색을 섞던지 원래의 채도는 떨어지게 될 테고요. 이렇게 원색의 회색을 섞으면 채도와 밝기의 변화가 생기고 이 개념을 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원색에 완전한 화이트나 블랙을 섞는 걸 뭐라고 할까요? 색채학에서는 원색에 화이트를 섞는 걸 틴트라고 부르고, 명도, 즉 밝기가 올라갑니다. 파스텔 톤처럼요. 그리고 원색에 블랙을 섞는 걸 쉐이드라고 부르는데, 명도가 낮아지고 채도는 틴트의 경우와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개념을 처음 접하면 좀 헷갈리실 텐데요. 개인적으로 구구단보다 10배는 익히기 쉬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구구단을 어떻게 외웠죠? 네, 이 개념도 그렇게 익히시면 됩니다. 자, 이제 톤의 개념을 알았으니 이 톤을 이용한 기본적인 배색 기법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컬러 스펙트럼을 보시면 여러가지 색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X축은 좌우의 개념으로 색상의 종류가 변화하는데, 상하의 개념인 Y축은 톤, 즉 밝기와 채도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스펙트럼 가운데 위치한 원색을 기준으로 위로 갈수록 밝기가 증가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밝기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색에서 밝기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채도는 항상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on이란 단어는 어떤 것의 위에라는 뜻의 전치사여서 톤은 톤을 직역해보자면 톤 위에 톤이란 뜻입니다. 그럼 하나의 톤 위에 몇 가지 톤을 쌓아보겠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조합되는데, 이 조합의 특징은 색상은 같지만 명도와 채도가 다른 조합입니다. 지금은 블루에서의 톤은 톤을 보여드렸지만, 한 가지 색상이 정해졌을 때 여러 가지 톤은 톤 조합이 가능하죠. 톤은 톤은 색상이 통일돼서 분위기의 전달력을 높일 수 있고 정돈된 느낌을 주지만 좀 심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한 가지 톤으로 색상을 바꿔 조합하는 방법인데요. 톤은 톤보다 좀 재밌는 느낌이죠. 네, 이렇게 색상들을 X축 선상에서 조합하는 방식이 색들이 같은 톤 계열에 들어있다는 뜻의 톤인 톤 배색입니다. 이 방식은 톤은 톤보다 생동감이 있고 활기가 있지만 너무 많은 색을 조합하면 산만해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컬러 그레이딩에서 이 개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색 보정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커브를 건드려 보셨을 건데요. 생각보다 가지수가 많아서 이건 다 뭐에 쓰는 거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컬러 코렉션에 쓰이는 휠과 볼이 화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이었다면, 이 커브는 배색 기법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색들을 부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이 커브와 쉐입, 그리고 트래킹까지 사용하면 많은 부분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커브는 색상, 채도, 명도, 이 3가지 개념이 조합된 툴인데요. 색상, 즉 휴는 컬러의 변화를 뜻하고, 채도와 명도, 즉 세츄레이션과 루미넌스는 증감의 개념입니다. 색보정 프로그램에서의 커브는 이 3가지 단어를 둘씩 조합할 때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로 그 가지수가 정해지는데요. 이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면 이렇게 9가지의 조합이 만들어지는데, 컨트라스트를 잡을 때 사용되는 밝기와 밝기 조합을 제외하고 중복된 이 3가지를 지우면 5가지의 조합이 남습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좀 있겠지만 이 5가지 조합을 사용 빈도 순으로 나열해보면 이런 순서가 됩니다. 이 조합들의 원리는 앞에 있는 요소의 특정 부분을 선택해서
뒤에 있는 요소의 성질을 이용해 컬러를 변화시키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고채도 영역의 채도를 줄이고 싶다면 X축의 고채도 영역을 잡아서 Y축을 내려주시면 되고, 어두운 영역의 채도를 내리고 싶다면 밝기 채도 커브의 섀도우 영역을 잡아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채도와 채도 조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도와 채도 조합은 개인적으로 제일 사용 빈도가 적은데요. 채도 패널에서 설명드린 바이브런스와 컬러 부스트 기능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밝기 채도 조합은 블랙과 화이트에 잡색이 끼었을 때 제거해주는 역할인데요. 이미지의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채도를 떨어뜨려서 가장 어두운 부분을 블랙으로, 가장 밝은 부분을 화이트로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차이가 넓어져서 컨트라스트와 명료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색상과 밝기의 조합은 색상의 톤을 높이거나 톤 다운을 할 때 쓰이는 커브인데, 특정 컬러의 밝기가 도드라져 보이거나 반대로 죽어 보일 때 톤인 톤의 개념을 적용해서 다른 색상의 톤과 매치시켜주는 커브입니다. 이 색상 밝기 커브를 쓰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광량과 비트 뎁스가 확보되지 않은 소스에서 사용하면 노이즈가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두운 환경에서의 8비트 소스에선 되도록 사용하지 마시고 10비트 소스나 로우 파일에서 큰 범위가 아닌 작은 범위로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색상을 우선으로 하는 이 두 가지 조합만 남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 두 가지의 커브가 어떤 걸 변화시키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색상 커브는 특정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바꾸는 데 쓰이고, 색상 채도 커브는 특정 색상의 채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 스킨톤의 레드가 강하면 색상 커브를 사용해서 그 부분을 옐로우 쪽으로 돌릴 수 있고, 하늘의 채도가 낮다고 느껴지면 색상 채도 커브를 사용해서 그 영역의 채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커브의 원리 자체는 쉽지만 여기서부터는 배색기법을 모르면 이 커브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리도구를 쓸 줄 알아도 맛의 조합을 모르면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요. 그럼 훌륭한 요리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레시피를 알아보겠습니다.